자, 요 게시판 게시글 반단면도 연습하기 요거 오셨으면 저도 이 첨부 파일 한쪽 단면도 괄호 열고 반단면도 EX CAD 파일을 다운하고 연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을 때 그 어제 우리가 온단면을 연습을 했죠. 온단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물체를 몇 등분해서 자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과를 그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사과를 딱 절반 2분의 1로 잘라가지고 이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 얘를 제거해버리고 사과의 단면이 이렇게 해칭 명령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꽉 차는 내용 내부를 이렇게 2분의 1로 잘라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온단면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요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해 볼 거는, 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를 요렇게를 잘라내요. 요렇게를 잘라내버려요. 자, 이거는 몇 등분 된 거예요? 그렇죠. 4분의 1 등분을 제거하고 요쪽에서 쳐다봤을 때 요것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지만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요렇게 해칭이 들어가서 여기 내부를 요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반대편은 바깥에서 쳐다보는 외형선 위주로만 설명이 되겠죠. 자, 요런 거를 우리는 반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단면이라고 한글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었다는 거.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 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풀리라는 파일이에요. 풀리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잠깐 보여드리면, 어셈블리, 조립되어 있는 것에서, 어셈블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조립체라는 뜻이에요. 조립체라는 이야기는 부품과 부품이 조립되는 거를 어셈블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조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3차원 이런 설계 프로그램에서 분해한 상태로 지금 나열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조립을 해 놓은 상태는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예요. 분해하는 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요것은, 바닥에 있는 요것은 본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축하고 본체가 조립이 되는데 그 사이에, 축과 본체 사이에 베어링이라는 것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 풀리가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요 부품을 우리는 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갔노? 요거를 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런 식으로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긴 건데, 얘를 잘라서 보면은 단면이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하면 더 잘 보일란가? 아, 단면 보기 상태일 때가 더 잘 보이겠다. 그죠? 요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데 요 안에다가 이렇게 축을 끼워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뭐로 색깔을 바꿔서 할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베어링이 끼겨져 있어요. 베어링의 바깥 바퀴를 외륜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바퀴를 내륜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구슬이 끼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륜하고 내륜하고는 따로따로 돌 수가 있어요. 구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홈을 보시면, 여기 홈을 보시면 어느 형으로 생겼어요? 사다리꼴이라고 하지는 마시고 민자는 아니고 V자 모양으로 생겨 있긴 하죠. 여기에다가 뭐를 사실 끼우냐면요, V자 모양하고 비슷한 고무, 합성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벨트를 이렇게 감아요. 보셨나요? 여러분 방앗간 같은 데 가면은 이런 V벨트 전동 장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떡방앗간 그런 데 가면은 벨트가 막 감겨 가지고 요런 부품이 막 회전하고 그런 애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V벨트 전동 장치라고 그러고, 자동차 있으신 분? 그죠? 정비하려고 이제 본네트 열어보면은 타이밍 벨트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V자 홈에다가 벨트를 감아 놓은 것들도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뚜벅입니다. 차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는 V벨트 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하단에 요런 거에다가 이 과제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기에다가 부품명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요거까지는 안 했지만 여기에다가 V벨트 풀리라고 적어 볼게요. 더블 클릭했어요. 컨트롤 A 눌렀어요. 먼저 대문자 V 입력하고 대시 찍고 벨트 풀리. 벨트를 그리는 게 아니라 벨트가 걸쳐지는 풀리라는 장치를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도의 이름은 도명이라고 하는데, 도면의 이름을 도명이라고 해요. 도명을 우리는 V벨트 풀리로 적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것은 약칭으로 지금 써놓은 거고, 원래 풀네임으로 쓰려면 KSB1400 주철제 V벨트 풀리, 호칭지 이름 얼마, 뭐 그 보스 형별 이런 것도 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요 정도만 쓰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쌤 그런 거 다 외워요? 뭐 하도 보다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외우시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럼 표절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품명을 썼고, 척도는 1:1. 김진우 씨, 문 좀 닫아주세요. 네. 표절안에 반드시 구비해야 될 항목으로 척도는 1:1로 써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현척이라는 뜻이죠. 현척은 도면에 그려진 길이 대 실제 물건의 길이 1,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삼각법으로 우리가 투상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삼상 안에다가 물체를 놓고 그리는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 국제 규격도 삼각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프린트로 받으신 거를 보면은 이렇게 척도가 달라질 때는, 척도가 부품도 안에 척도가 다르게 작업한 거에는 반드시 해당 척도를 기입해야 된다. 이게 규칙이에요. 다른 말이 없으면 표제란에 기입한 척도로
부품도에 사용한 척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일정 부분, 특정한 부분만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척도를 기입한다. 이것이 규칙이에요. 이렇게 상세도의 경우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회사에서 주로 요거를 쓸 때는 상세도라는 표현보다는 한글로 쓰기보다는 디테일이라고 많이 쓰긴 해요. 디테일 뷰 해놓고 몇 대 몇, 3대 1, 뭐 2대 1, 5대 1,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어저께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면이 적용된 거 같은 경우는 단면 AA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써 있을 텐데 그것을 먼저 찾아본다고 이야기했죠. 역시 이렇게 도면에 상세도 문자 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상세도를 그려놓은 것이 부품도에서 어느 부위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상세도 X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가는 실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시선으로 이거 인출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확인하셨나요? 네. 상세도는 여기를 갖다가 뜯어내 가지고 그려놓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프린트해 드린 거에는 이게 없죠. 지금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거에 우측, 좌측이구나. 좌측에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거에는 이게 없죠. 네. 자, 요거는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 중심선이나 해칭선들을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카피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 놓고 스케일 명령을 써가지고 척도대로 늘려놓고 나중에 편집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 이따가 할 거예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중심선이 여기 있고 요거를 정면도라고 이야기할 텐데 정면도 다른 말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주투상도라고도 이야기해요. 주투상도. 다른 투상도의 기초가 된다고 해가지고 주투상도라고 이야기해요.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형상을 명확하게 치수로 설명할 수 있는 보기 방향, 그런 거를 주투상도, 정면도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왜 디스플레이가 또 안 켜지냐. 자, 이거를 보면은 물체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부품을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주투상을 삼으면 이 방향을 주투상도의 방향으로 잡으면 V자 홈이 안 나오죠. 또 이렇게 돌려서 이 굴곡진 이 형상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서 이거를 잡아도 역시 V자 홈이 안 나와요. 얘를 이 방향으로 보면은 V자 홈도 제대로 표시가 되고 여기 보스 형상 이런 거를 보스 형상이라고 하는데 축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덧대 놓은 형상, 이런 부위를 우리는 보스라고 이야기해요. 보스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보스 형상이라고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용어 이해되셨죠? 어떤 구멍 형상을 뚫을 때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댄 형상을 원통형으로 더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는 보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스 형상도 설명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가 있어서 이 방향을 주투상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한다? 제도하는 내가 결정을 한다예요. 그래서 주투상도를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체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보기 방향. 또 두 번째 뭐를 이야기했어요? 치수 등을 이용해서 가장 잘 물체의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주투상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써드리기가 너무 말이 좀 길어서 그냥 말로만 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설명하려고 치니까 이렇게 온단면으로 요거를 2분의 1등분으로 딱 잘라서 요렇게 보여줘도 되는데 온단면을 가도 되는데 여기만 외형선이 표시되고 여기만 단면이 표시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한쪽 단면 또는 반단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습할 것.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외형선 위주로만 설명이 되었고 이 위쪽은 물체의 내부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쪽 형상을 외형선으로 설명은 했고 잘려진 단면을 해칭선을 이용해서 표시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서 잘 보시면 여기는 또 가는 실선이 표시돼 있고 여기서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나와서 치수가 이런 식으로 화살촉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 텍스트를 가만히 읽어 보니까 M55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M55라는 이야기는 미터 나사를 사용하는데 미터 나사의 외경이라는 말은 역시 한자로 해가지고 바깥 지름을 외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나사의 바깥 지름이 55파이가 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곱하기 1.5라고 쓴 거는 피치 값이 1.5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가는 실선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나사산의 모양이 있는 거죠. 여기서 피치는 뭐예요? 여기 꼭대기, 나사산의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거리를 피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사산의 호칭 지름이 외경 요것이 M55라는 이야기는 이게 55파이가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나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이거를 일일이 그리고 있으면 도면을 하나 그리는데 하세월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약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요 파일에도 이런 식으로 안찌름, 이건 앞나사기 때문에 안찌름은 외형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앞나사부의 바깥찌름을 요거를 또 다른 말로 골찌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골찌름을 가는 실선으로 여러분 캐드 화면에서는 여기에 빨간색의 가는 실선이 적용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불완전 나사부를 나타내는 요 선도 빨간색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여기가 물체의 단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런 데를 해칭선으로 이렇게 쭉쭉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해칭선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 해칭선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정지해야 될까요? 이것도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빙고. 용민 씨 미리 봤나 봐. 와, 암나사는 해칭선이 안찌름까지 해칭선을 연장하여 긋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심지어 불완전 나사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쌤,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V벨트 전동장치 요거 과제 도면을 한번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이야기한 암나사부의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풀리 입장에서 암나사인 셈이고, 요것을 베어링 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베어링 너트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러요. 부품을 편의상 그렇게 불러요. 요런 너트가 깎아서 만들어요. 쇠 조각을, 원통형으로 생긴 쇠 조각을 깎아서 만드는데, 나사선을 내면서 깎아서 만드는데, 여기에 생겨 있는 거는 암나사가 있으니까 수나사가 있겠죠. 요거는 수나사예요. 수나사. 베어링 너트 쪽에는 수나사 톡 튀어나와 있는 나사산이 나 있고, 풀리 쪽에는 암나사로 해서 암놈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나사산이 나 있는 거예요. 연상은 되셨나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어우. 자, 요렇게 해놨을 때 요 그림은 실제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요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더 해칭선이 들어가야 돼요. 해칭선이 더 들어가야 돼요. 요거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과제 도면을 또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잠깐, 요거는 또 그렇고. 자, 지금 제가 비교로 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비교로 바이스라는 장치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이 바이스 과제 도면을 보면은 얘가 이쪽에 이렇게 제가 덧칠하는 것은 동그란 부시처럼 생긴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시. 이렇게 원통형으로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보스 형상이 역시 달려 있어요. 보스 형상이 달려 있고, 이 안에는 암나사 형상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축의 형상이에요. 축의 형상. 자, 색깔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요렇게 여기는 축의 형상이 있어요. 축의 형상에 나사산을 내놨기 때문에 요게 축이 돌매 따라서 축이 돌 때에 여기도 암나사가 나 있어서 이 장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하간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나사산 중에서도 암나사와 수나사산의 해칭선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머 쌤, 여기 암나사인데 해칭선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규칙이 또 다른 게 적용이 돼요. 요거는 수나사라고 그랬죠. 요거는 암나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수나사와 암나사가 조립되어 있는 형상일 때는 수나사를 우선해서 도시하는 거예요. 수나사를 우선해서 도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사 중심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암나사 쪽에 해칭선이 더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조그만 나사가 보입니다. 여기는 역시 수나사까지만 해칭이 들어가 있어요. 수나사까지만 해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암나사가 적용된 것만
또 하나 화면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또 여는 거는, 지금 또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요거는 기어박스라는 장치의 조립도인데요. 이 부위를 주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주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품의 형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안쪽에 선이 하나가 더 있고, 실선으로 더 있고, 바깥의 쪽을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했을 때 해칭선은 여기 안쪽까지 들어가요. 해칭선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요. 요거는 암나사의 형상이에요. 암나사의 형상. 얘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볼트를 꽂을 수가 있어요. 볼트 형식으로 생긴 거, 마개 볼트라고 하는 것도 꽂을 수 있고요. 그리스 니플이라는 것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왜 꽂냐면은 안쪽에다 기름칠을 하거든요. 기름을 막 넣거든요. 그럴 때 마개 볼트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뚜껑 역할을 하는 볼트예요. 또는 그리스 니플이라는 거는 자전거포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 니플이라는 거는 기름을 구리스라고 해가지고 시꺼머고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 자, 그런 거를 나중에 끼울 자리를 이렇게 암나사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해칭선이 안찌름까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일로 받으신 거에 보시면 프린트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여기를 쫙 보면은 해칭선이 여기까지 암나사의 안찌름까지 해칭선이 연장하여 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단순한 거를 오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 잘 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자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할 준비는 충분히 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중심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심선을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현재 도면층은 먼저 뭐로 맞춰 놓는 게 좋겠어요? 중심선. 오케이. 중심선으로 현재 도면층을 도면층 컨트롤에서 선택해 주시고, 자, 라인 명령으로 그리는데 여기쯤에 끝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끝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를 클릭해서 직교 모드로 이 짝으로 임의의 지점 이렇게 외형선보다 좀 더 바깥으로만 나오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라인 갑니다. L 엔터. 여기 끝점 아니고 이거 객체를 하나로 통일했구나. 중간점이 있었죠? 미안합니다. 중간점에서 시작해서 직교 모드를 여러분 켜셨을 테니까 이렇게 좀 나가게, 외형선보다 좀 더 바깥으로 나가게 클릭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쌤, 어제 내가 들은 거로는 외형선에 대해서 중심선을 2, 3mm 연장해서 긋는다 하기 위해 왼쪽은 이렇게 나갔는데 오른쪽은 안 나갔네요. 요럴 때 어떤 명령 제가 쓰자고 할까요? 그래요. 아유, 똑똑해요. 좋아요. 랭슨을 이용해서 어제는 D를 많이 썼는데 오늘은 DY 해가지고 네. 늘리고자 하는 방향 여기를 클릭해서 적당한 지점 여기를 클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늘리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LEN 옵션은 DY. 늘릴 방향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쫙 당겼어요. 직교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선이 늘려졌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중심선을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중심선을 하나만 그려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중심선이 있지만 여기에도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중심선 찾으셨나요? 그러고 요거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중심선 끝점에서부터 저 반대편에 중심선까지 해가지고 파이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125파이. 자, 여기 이 중심선의 위치가 설명하는 거는 뭘까요? 얘가 설명하는 건 뭘까요? 아까 이 장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V 벨트 풀리. 자, 이 V 벨트 풀리는 벨트를 감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벨트가 여기 감겨져 있겠죠. 그랬을 때 면압이 면이라는 표현 아시겠죠? 이 V자 홈이 나 있는 이 면, V자 홈이 나 있는 이 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40도 기울어져 있는, 이거 각은 달라요. 40도 기울어져 있는 벨트를 이 홈에다가 이렇게 끼겨 넣을 때 경사져 있는 면, 지금 이거 36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34도. 하단에 보면은 각도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투상도 하단에 보면은 34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0.5도. 34도. 벨트의 홈의 단면에서 얘는 40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제가 말했는데 이 V벨트의 홈의 각도는 34도.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요? 이 재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고무 그런 거라고 그랬죠. 벨트의 재질이 합성고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안에 끼겨져 들어갈 때 이 경사진 면에 억지로 이렇게 끼겨 들어가죠. 고무니까 신축이 좀 있잖아요. 마찰이 많이 생기겠죠. 그럴 때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여기가 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125파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125파이라는 이 치수는 우리가 이 V벨트의 호칭에서도 기입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주철제 V벨트 풀리 호칭지름 125파이 보스형별 로마자 3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안지름 얼마 쓰고 이렇게 부품명이 풀네임으로 갈 땐 그렇게 갈 때 호칭지름 125파이 이거를 기입하게 돼요. 호칭지름이란 표현을 방금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 호칭지름이 나온 것은 벨트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마찰이 되어서 끼겨져서 자리하는 그 중심 자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호칭지름 도면에서 표시할 때는 1.3선 즉 중심선으로 요거를 표시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호칭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도 반드시 작도해야 돼요. 작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작두타기가 아니고 그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중심선을 방금 전에 그렸는데 얘를 우리가 CAD 명령어로 옵셋 해가지고 여기다가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옵셋 명령을 쓸 텐데 명령어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 아주 편한 기능이에요. O 엔터하고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할 때 우리는 요 기능을 쓸게요. CTRL 컨트롤 숫자 8 요걸 같이 눌러요. 요렇게 하면은 요게 뭐냐면은 퀵 칼큘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계산기를
오토캐드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중에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오, 이럴 땐 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 엔터하고 컨트롤 8을 눌러서 퀵 칼큘레이터 창이 하나가 뜨면 키보드의 숫자 패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키보드의 이쪽에 있는 거를 숫자 패드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기에 있는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칙 연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칙 연산이라는 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를 사칙 연산이라고 해요. 사칙 연산 이런 거 포함해서 뭐 루트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곱근 구하는 것도.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수치를 구할 텐데 125 타이핑하고 슬래시 2 하면은 나누기가 되는 거죠. 키패드 보면은 슬래시 있죠. 그게 나누기 기호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얼마 나올 거예요. 물론 암산 잘 하시는 분들은 62.5 뭐 이렇게 이미 나오실 테지만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칼큘레이터를 익숙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계산기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눌러요. 적용 버튼을 누르면은 그것이 명령행에 입력이 돼서 떠요. 그럴 때 엔터 키를 한 번 더 눌러요. 이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간격 띄우기 값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명령행에 기입된 이 값을 엔터하고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옵셋 하는 것처럼 객체 선택하고 방향을 클릭해 주면 돼요. 되셨죠? 가봅니다. 자, O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여기서 뭐 누른다고요? 컨트롤 숫자 8. 퀵 칼큘레이터 뜨셨나요? 자, 요 상황에서 125 슬래시 2 이것도 그냥 이것도 이꼬르 버튼 누르려고 여기 이꼬르 버튼 누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숫자 패드에 엔터키 조그만 거 있죠? 그거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62.5 이거 뜨죠? 자, 62.5 여기에 표시가 됐으면 좌측 하단에 무슨 버튼이 있다 했어요? 적용 버튼 눌러요. 적용 버튼 누르면 이 창 사라지면서 어디에 62.5가 입력이 돼 있어요? 명령행에 입력이 돼 있죠. 여기서 뭐 한 번 더 누르라고 했어요? 엔터 한 번 더 눌러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객체 선택이죠. 여기서 중심선을 클릭하고 늘려질 띄울 방향 여기 클릭하고 엔터 종료. 밑에 거는 안 할 거예요. 왜? 미로 할 거니까 나중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간격을 띄우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죠. 중심선을 내가 작도해 놓고 길이가 안 맞네. 이것도 익스텐드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랭슨 명령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늘리는 거를 하는 것처럼 아직 안 하긴 했지만 스트레치 명령도 있어서 늘리는 것도 하지만 그리고 자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명령이 뭐예요? BR 브레이크 명령이었죠.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르려고 하는 지점을 그냥 클릭하고 그 바깥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이 사이에 있는 요만큼이 잘려진다 그랬죠. 네, 지금 이것도 이만큼이 너무 길잖아요. 브레이크 실행하고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두 번째 점을 클릭해서 이만큼을 날리자고요. 갑니다. BR
여기 클릭하고 바깥을 여유있게 넉넉하니 바깥을 두 번째 점으로 클릭해서 날렸어요. 잘렸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심선, 현재 도면층이 중심선인 상태에서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여기 보시면 세로 방향으로도 중심선이 있죠. 이것도 V자형의 V자 홈의 중심, 세로 방향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이었어요. 그죠? 요것도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V벨트 풀리를 그리는 중이에요. 그런 거로 요거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할 때는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거 로테이트 카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로테이트 카피 하려고 하시는 분 계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중간점을 시작하냐면 여기 밑에 누워있는 이 수평선 있죠? 조그만 거. 요 수평선의 중간점에서 중심선인 레이어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세로 방향으로. 자, 갑니다. L 엔터.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풀리의 림 바깥으로만 가게 그려줄게요. 여기를 제가 무슨 표현을 방금 했냐면 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림. 자전거포를 가 보시거나 그 자동차, 승용차, 공업사 같은 데 가면은 바퀴 휠이 있죠. 여러분은 그걸 휠이라고 해요. 타이어가 감겨지는 휠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서도 바깥 테두리를 우리는 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림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지금 덧칠해 놓은 것을 림 바깥 둘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림 바깥 둘레.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덧칠한 부분을 여기는 림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림 측면이라고 이런 거를 불러요. 자, 이런 용어들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용어들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림의 바깥 둘레와 림의 측면. 여기도 림의 측면이에요. 정리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림의 바깥 둘레에 대해서 약간만 이렇게 튀어나가게 중심선을 그렸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도 요거 약간 연장해서 내려야 되겠죠. 랭슨 dy 또 씁시다. 랭슨 len dy 엔터. 방향을 클릭해서 오쏘 모드 켜 있는 상태로 요 정도 늘려놨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야, 이제 뭐 우리가 전문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 상태에서 일단 세이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V벨트 풀리의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을 우리가 앞 시간에 단면도 위치에 잡을 거를 표시를 해 놨다면 자, 투상선이라는 거는 대응되는 자리에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된다는 거를 어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투상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투상도 내에서도 요 덩어리 자체를 투상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주투상도, 정면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갈래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를 투상도라고 이야기해요. 투상도 내에서도 해당 부위에 대응되는 자리에도 역시 투상선으로 중심선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안 그려져 있으면 땡이에요. 요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물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되는 자리 여기에도 중심선이 역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관련된 투상 형상을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능을 쓸까요? 무슨 기능을 쓸까요? CAD에 그렇죠. 미러를 써야 되겠어요. 미러를 쓰기 위해서 대칭 기준은 앞전에 최초에 잡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어요. 자, 미러 안 할게요. 네. 더 가면 또 여러분 짜증 날까봐 미러 그냥 넘길게요. 주문은 안 해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미러로 넘겼습니다. 자, 중심선을 그려놨고 가는 실선을 앞나사부의 가는 실선을 요거 그리는 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미리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가는 실선 나사부의 형상 요런 거에 대해서 가는 실선 작업하는 것을 역시 여러분이 혼자 작도하실 때도 해야 되고요. 중심선하고 가는 실선으로 나사부 작업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선 그리는 순서상 가는 실선으로 역시 해칭선을 넣어서 단면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층 컨트롤에서 해당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선택해 주세요. 가는 실선으로 선택을 하고서 해칭을 넣도록 할 텐데 해칭 명령은 이제 아시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H 엔터. 설정 들어가기 위해서 T 엔터. 자, 설정 창이 이렇게 해치 및 그라데이션 창이 떴으면 패턴은 뭐였죠? 네, 안시 30일. 자, 그리고 고립 영역 탐지는 일반으로 바꾸고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추가 점 선택 요거로 갈게요. 추가 점 선택 요거 버튼 눌러서 자, 이때 이게 다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여기 한번 클릭하고 되셨나요? 자, 여기 아래까지 클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화면을 확대할게요. 어디? 앞나사부 안찌름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부점을 한 번 더 클릭 선택한다는 거예요. 보이나요? 또 불완전 나사부 여기에도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해칭을 추가했어요. 아, 쌤 여기 해칭선 안 생기는데요? 그래도 해놓으세요.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해칭선까지 추가해 가지고 한쪽 단면 반단면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반단면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온단면이라는 거는 물체를 몇 등분해서 잘랐다고요? 가운데? 다른 말로는 2분의 1등분. 한쪽 단면, 반단면은 몇 등분해서 잘랐다고요? 4분의 1등분.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4분의 1 잘라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4분의 1 잘라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 더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를 크로스 셀렉트해서 1번, 2번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카피해서 도면 영역, 도면 양식 바깥에다가 요걸 카피해서 갖다 놔 볼게요. 다른 거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했죠? 카피 객체로 크로스 셀렉트 엔터. 기준점은 이미지 점 잡아도 돼요. 이미지 점 잡아서 도면 영역 바깥에다가 윤곽석은 바깥을 제가 도면 영역 밖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해치 넣은 거를 클릭해서 선택해 가지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 버릴게요. 뭐를 연습하려고 하냐면 어제 우리가 P라인을 연습했죠.
P라인을 이용해서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또는 해치 명령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해치 명령을 사용하다가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닫힌 경계를 못 찾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 해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갭 톨러런스라는 변수를 조절하거나 또는 익스텐드, 트림 해가지고 경계를 다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무슨 명령으로 그냥 경계를 그려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P라인으로 그냥 경계를 그려가지고 해결해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P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가는 실선 도면층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를 첫 번째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P라인을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점 잡아가서 P라인을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두 번째 점이고 오스냅으로 끝점 잡힐 거예요. 여기는 3번 지점, 요거는 P라인에 무슨 옵션을 써서 갈 수 있어요? 호 그리기 있지 않았어요? 호 그리기를 할게요. 호 그리기. 자, 호 그리기 할 때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가 되고 여기가 엔드 포인트가 되게 해서 끝점, 뭡니까? 중심점도 잡아도 되겠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옵션을 이용해서 호로 그렸다가 이쪽은 또 L 엔터 해가지고 라인으로 바꾸고, 여기도 또 호로 바꾸고, 라인 갔다가 호 바꾸고, 라인 갔다가 호 바꾸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가봅니다. PL 엔터. 자, 요거는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점을 여기 클릭했죠. 지금 현재는 폭이 정해져 있었구나. 폭을 좀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점 잡은 상태에서 폭을 W 엔터하고 뭡니까? 시작폭 끝폭을 1mm는 너무 굵고 그래도 여러분이 보기는 편할 것 같으니까 0.3 정도로 폭을 조절하죠. 0.3. 끝폭도 0.3. 자, 이 상태에서 가보죠. 오스냅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끝점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옵션으로 바꾼다고요? 호, A, 엔터. 자, 그려놓고 쌤 바로 클릭하시네요. 네, 그래도 돼요. 여기 호의 끝점이고 보이나요? 호의 끝점을 바로 클릭해 주세요. 호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야 될 거는 선으로 바꿔서 가야 되겠어요. 옵션 L 엔터 해놓고 이렇게 라인을 여기까지 덧대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A 엔터 호 그려야 되니까 A 엔터 끝점만 잡으니까 바로 호 그려지죠. 요렇게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라인 가야 되죠. L 엔터 L과 A 이거를 변환하면서 반복하시면 돼요. A 엔터 또 갈게요. 여기 작은 호 요거 잡아놓고 또 라인을 쭉 내려가야 되겠네요. L 엔터 또 A 엔터.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 좀 할게요. 호 그리고 또 라인 바꾸고 또 A 엔터 이렇게 가고 또 L 엔터 이렇게 가고 A 엔터 이렇게 가고 L 엔터 이렇게 가고. 자, 여기쯤까지 저는 왔는데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계속 그냥 쭉 내려가면 안 돼요. A 엔터 이렇게 가고 자, 또 라인 가고 여기서부터 쭉 가시고 L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A 엔터 해서 이렇게 오고
L 엔터에서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잠깐 저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는 실선이 있고, 가는 실선, 여기에 가는 실선이라고 그랬죠. 여기 가는 실선이라고 그랬죠. 요거에서 다음 점 잡기 위해서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 자, 이렇게 딱 꺾어지는 지점 있죠. 여기 끝점을 클릭할게요. 여기 끝점, 요거 보이죠? 여기 끝점 꺾어지는데, 여기 끝점을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여기까지 쫙 이렇게 왔어요. 보이시나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밑으로. 가는 시선 요 자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요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클릭해서 왔어요.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안심하고 여기 마저 저도 할게요. 자, 이럴 때는 뭐 이거 중심을 C 옵션 써서 이건 맞추기는 좀 짜증 나니까 중심 옵션을 써가지고 아이고 요거 돌아가는 게 잘 안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일단 정지해 놓을게요. 여기 요 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이 짝에서 홀을 그려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꼬일 거예요. 그죠? 방향이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고 저는 정지한 상태예요. P라인은 결합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잠깐 해놓고 정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P라인을 다시 시작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P라인 요래 여기 조그만 A 엔터에서 요것도 잡고 라인 바꾸고 내려가고 가고, 여기 찌끔하게 요거 선이 있어요. 여기 찌끔하게 여기도 선이 있어요. 직선이. 그러고 난 다음에 A 엔터 해가지고 여기도 홀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쌤, 이거 호의 모양이 좀 다른데요? 아, 이거 센터 옵션을 썼으면 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갔어요. 요 정도로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해칭선 들어가고 인쇄될 때 요거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자, 요렇게 요거를 잡았습니다. P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제가 옆에다가 요거 설명하느라고 하나 카피해 가지고 또 이야기 할게요. 잠깐. 요거였구나 참.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아래쪽으로 가는 P라인하고 위에 있는 P라인하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제가 또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중간에 한 번씩 끊어지고 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조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P라인의 명령 중에서 P에디트에 보면은 P에디트의 옵션 중에서 조인이라는 결합이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써볼게요. 물론 안 써도 돼요. 해치할 때 점 선택이 아니라 객체 선택으로 가게 되면 동가리진 애들을 따로따로 그냥 클릭해서 선택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들어가요. 근데 기왕에 하는 김에 조인까지 마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PE 엔터. 자, 폴리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위에 거를 저는 클릭해 봤어요. 자, 이럴 때 조인 결합 옵션이 있죠. 그죠? J 엔터. 그러고 난 다음에 객체 선택을 아래에 있는 폴리선 객체를 선택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마저 선택해요. 총 2개.
근데 이럴 때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생기죠? 아직 저는 엔터 종료 안 했어요. 여러분도 정지. 이럴 때 내가 제대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소 ESC 잠깐 누를까요? 내가 P라인을 선택했는지 그냥 라인 객체 아니면 아크 호 객체를 선택했는지 지금 명령에 의해서 뭐 알려주지는 않죠. 자, 이럴 때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 들어가도 되는데 이 도면층 컨트롤을 한번 눌러 볼게요. 도면층 컨트롤에서 화살표 요거 누르니까 도면층이 쭈루루룩 내가 사용하는 도면층들이 쭈루루룩 나오죠. 여기서 내가 편집을 못하게 잠글 수도 있고요. 자물쇠 아이콘 있나요? 아직 안 눌렀어요. 자물쇠 아이콘도 있고 동결이라고 해가지고 햇님처럼 생긴 아이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구 아이콘이 있고요. 저는 외형선 레이어쯤에서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여기서 전구 아이콘의 역할은 뭐냐면 현재 도면 파일에서 이 레이어 외형선이라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려진 객체들을 디스플레이를 온 오프 하겠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이 도면층은 켜져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편집이 가능해요. 전구가 켜져 있지만 객체가 선택될 위험이 있어요. 그 옆에 동결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는 편집보다도 편집이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는 맞고, 자, 동결이라는 거하고 전구하고 비교하는 걸 다시 이야기할 텐데 디스플레이를 끄기만 하는 게 전구 아이콘이에요. 근데 메모리에서는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이 많다면은 이걸 꺼봐야 메모리에서 인식하는 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동결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안 보이기도 하면서 임시 메모리에서도 잠시 생각을 안 해요. 메모리 처리가 이게 더 깔끔해요. 자, 그러면 동결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까요? 안 보이나요? 네, 동결 요거 누르니까 눈꽃 모양처럼 이렇게 바뀌죠. 얼음 된 거예요. 얼음. 그죠? 네, 요렇게 해놓으면 나는 가는 실선에서 사용한 P라인만 선택해서 볼 때 이게 좋겠죠. 많이 잘려서 객체 그려지신 분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피드 가봅시다. 뭐 물론 바로 이 상황에서 해치 들어가가지고 객체 선택 클릭만 해도 되는데 그냥 P 에디트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PE 엔터. 자, 폴리선 선택했어요. 조인 옵션 결합 J 엔터. 자, 폴리선 객체 그냥 클릭. 아우, 이거 선택하는 건 껌이죠 이제. 자, 이게 하나로 엔터 한 번 더 하고 하나로 다 연결이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도면층 컨트롤의 화살표를 다시 눌러서 이제 얼음 했던 거를 땡 풀어주면 되겠죠. 얼음 땡 안 해봤나요? 넘어갈게요. 자, 네. 해치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 텐데 H 엔터. 자, T 엔터. 자, 다른 설정은 그대로 쓰면 돼요. 안시 30일,
고립 영역 탐지 일반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뭐를 바꿔야 되냐면 객체 선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점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점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객체 선택으로 갈게요. 자, 객체 선택 요 버튼 눌러줍니다. 누르고 점 선택일 때는 내부의 지점을 클릭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객체 선택이란 말이에요. 객체 선택이니까 뭐만 누르면 돼요? P라인을 그냥 클릭하면 돼요. 되셨나요? 네. 엔터 종료. 이래놓고 이제 다 했으니까 P라인으로 내가 그려놓은 객체는 선택하고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예, 너는 이제 다 썼으니까 너는 이제 꺼져. 예, 예. 이렇게 P라인으로 작업해 놓은 거는 선택하고 델리트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해칭 명령을 썼을 때 에러 나가지고 아유 3-40분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괜히 이거 가지고 막 하다가 나 시험 못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한 것처럼 P라인으로 P라인 그리고 몇 개의 객체를 그려가지고 P에디트 조인 결합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그죠? 그런 거 하면서 다른 레이어를 켜고 끄고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방금 방법으로도 안 먹혀도 응? 방금 했던 그 응. 시간에 따가지고 안에 하는 객체 선택 그거도 안 먹힐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난 이걸로 다 해결이 되던데요. 선택이 안 되는 거, 객체들이 뭐 짧게 뭐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방금 그 예, 예, 만약에 예, 예. 처음 알려주신 그 해칭 넣는 방법에서 못 어. 알아보면은 이 방법으로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예, 그래서 것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경우가 있다면은 해결 방법은 그 이상은 없어요. 이거로 다 해결돼요. 네. 다른 친구들 경우에도 요거 만일에 지금 질문 나온 것처럼 내가 겹쳐 있는 객체들 여기에 외형선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P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객체가 또 겹쳐져 있는데 레이어에 대한 도면층 컨트롤에서 이거 동결이든 디스플레이 온오프든 이런 거 말고 그냥 선택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좀 번거롭기는 한 방법이기는 해요. 이런 것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잠깐 그게 여기 있었죠. 드로우 오더라고 해가지고 객체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하는 명령이 사실 숨어 있어요. 아이고야 찾기 힘들죠. 자, 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게 수정 패널에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더 있고 그거 누르면 우측 하단에 아이콘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게 명령어로는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이에요. 이것까지 외우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치만 기억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즉 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에서 이거를 기본 값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눌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옵션들 중에서 이거를 맨 뒤로 보내기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자면 지금 내가 먼저 클릭한 거는 P라인을 하나 클릭한 것 같아요. 외형선을 보이게 해보자 라는 의미로 해보자면 드로우 오더로 가서 얘를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볼게요. 외형선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결과가 되나요? 자,
하윤 씨, 이런 방법 이해되셨죠? 자, 이런 스타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P라인으로 온오프를 도면층에서 이렇게 온오프하는 방법이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도면층 컨트롤에서 온오프하는 게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셨으면,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으면,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단면도는 단면도법에서도 이거를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단면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단면도법에서도 한쪽 그 단면도 반단면도라는 거를 한 셈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 시작할 때 제가 상세도까지 한다고 이야기했죠. 상세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면층은 가는 실선이에요. 보이죠? 가는 실선. 요 상황에서 내가 상세도를 그릴 영역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기 명령 뭐를 쓰면 적당할까요? EL. 그래요. 타원 그리기죠. 타원 그리기는 기억하고 계시죠? 축 엘립스가 기본 값이다. 이쪽 축을 먼저 잡고 나머지 절반을 잡는다. 자, 이거 좌표를 넣지 말고 그냥 클릭하는 거로 갈게요. 한 여기쯤을 1번 클릭하고 여기쯤을 2번 클릭하고 여기쯤을 3번 클릭해 가지고 그렇게 갈 텐데, 여러분이 빼먹지 말으셔야 될 거는 이 상세도 갈 때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요거 조그만 필렛이 적용된, 목깎이가 적용된 요거 R 자리 있죠. R 라디우스 반지름이 적용된 요거 호 있죠. 요거 포함해서 엘립스를 그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요 상세도를 가는 이유가 여기에 치수를 넣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포함해서 엘립스를 그린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R1 이거 잡은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니까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포함해서 엘립스를 그려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엘립스 그리도록 합니다. EL 엔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딱 클릭해 가지고 두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잡아서 엘립스를 좀 뚱뚱하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됐나요? 쌤, 나는 이거 참 한 방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 놓고 이 정점을 갖다가 클릭해서 이거 조절할 수 있어요. 엘립스는 하고 난 다음에 조절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거를 카피해서 또 옆으로 갖다 놓는다고 그랬죠. 카피해서 갖다 놓을 때 첫 번째 점을 여기쯤을 찍고서 두 번째 점을 여기쯤 찍어 가지고 크로스 셀렉트 할 때 이 정도 이렇게 포함되게 해갖고 기준점 대충 잡아서 여기에다가 카피해 놓을게요. 자, 카피 룸룸 카피 룸룸 카피 룸룸.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기승씨 빵 터졌네. 바람돌이 노래였어요. 모래요정 바람돌이. 자, 우리는 트림을 먼저 쓰겠습니다. 트림을 먼저 쓰겠는데, 자, 요거를 트림의 가위로 잡을게요. 트림의 가위로 잡고, 신기한 거는 해치 객체도 잘려져요. 해칭 객체도 트리밍 돼요. 그리고 라인 객체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동가리들을 이렇게 잘라주고 중심선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런데 가위를 벗어난 이런 객체는 안 지워지겠죠. 이런 거는 이레이저로 지우면 되겠어요. 자, 트림합니다.
가위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해칭의 선, 해칭선 사이를 클릭해 봐야 안 돼요. 해칭선 자체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영역도 그냥 여기 영역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딴 데도 있죠. 여기도 개체 있죠. 요거도 있죠. 여기 조그맣게 밑에도 이 찌끄맣게 있죠. 이것도 마저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객체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R 옵션 써가지고 뭐 객체들 R 옵션 트림에 R 옵션 써가지고 동가리가 그냥 있는 것들은, 교차하지 않은 것들은 선택하고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SC 스케일 바로 갈게요. SC 스케일 명령이죠. SC 엔터 하고, 요 트리밍 정리 다 된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은 뭐 우측 상단 임의의 지점을 잡을게요. 기준점은 우측 상단 기준점. 뭡니까? 그 가는 시선 바깥을 제가 클릭하고 있죠. 여기를 클릭. 자, 자주 사용하는 그 배척의 값은 2호땡입니다. 2호땡. 2대1, 5대1, 10대1. 요거를 자주 사용하는 배척의 비율이에요. 그냥 뭐 이번에는 2대1로 간다 해가지고 축척 비율을 2 엔터 할게요. 2배로 늘려졌나요? 자, 이게 배척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그 뭡니까? 그 배척의 값을 제가 2대 1이라고 하고, 또 5대 1이라고 하고, 10대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척, 자주 사용하는 축척도 뭡니까? 1대 2, 1대 5, 10대 1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2호 땡이라고 그냥 제가 불렀죠. 요거는 위에 제가 써놓은 거는 배척이란 말이에요. 아래 거는 축소되는 거죠. 여기서 반복되는 숫자가 뭐예요? 2, 5 땡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20대 1도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배척으로. 근데 2호땡 하나만 외워두면은 지문에서 고르기가 쉬워요. 그죠? 자주 사용하는 배척이 아닌 것을 골라라. 3대1 이거는 2호땡이 없는 거잖아요. 네, 요것도 양념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